안녕하세요.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금일은 올바른 보습제 사용법과 그 다음에 평상시의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보습제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곤 하시는데요.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적절하게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또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피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어떤 장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밸런스가 갖춰 있는 장벽이 보통은 이제 유수분 밸런스도 있고 혹은 pH 같은 산성과 염기성의 밸런스도 있고 다양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과도한 어떤 제품 사용이나 과도한 세안 등에 의해서 파괴가 되게 되거나 좀 틀어지게 되면은 이 장벽이 조금 무너지게 되고 수분 손실도 커지고 건조해지고 혹은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빨개지거나 혹은 이제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르게 보습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밖과 안을 잘 차단해주고 내부에 있는 수분도 막아주게 되고 물은 또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서 건강하게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올바르게 보습제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병원에서 판매하는 좋은 보습제 기준에 들어가는 이제 성분들은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혹은 유리지방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화장품에 대해서 광고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것들을 가장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가 적절한 비율이 갖춰 있는 게 맞지만 이 세 가지 성분은 그 장벽이라고 하는 벽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채워주는 약간 시멘트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시멘트 같은 것들이 잘 발라져 있을 경우에는 벽돌이 잘 붙어 있게 되고 그래서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판매하는 MD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피부 타입이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아무거나 발라도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습하고 또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은 보습을 좀 적게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고, 겨울철에는 보습의 제 양을 조금 늘리시거나 한두 제품 정도 더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단 좀 민감하시거나 혹은 기름이 많으심에도 좀 이제 안에가 속당김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민감하신 분들은 보습제를 사용할 때 너무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습제를 무조건 많이 바르시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 뭐 4-5가지도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장벽이 약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자극에도 이제 빨개지거나 따가울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는 화장품 자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인해서 자극을 받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품을 살 때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차용하겠지만 그 뭐 화해나 아니면 다른 걸 보면은 뭐 피부에 유해 성분 같은 것들을 또 말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 거기에 있는 유해 성분들이 피부에 물론 다 좋지는 않겠지만 화장품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성분들도 충분히 있고, 향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들이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를 보습제를 사용하실 때 개수를 좀 줄이고 한 가지 제품, 제 순한 제품을 좀 양을 늘려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성이면서도 그 안에 속당김이 있는 건조가 있으신 분들도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보습제를 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습제를 사용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성이 피지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겉이 많이 건조하게 되면은 인체에서 나오는 천연의 보습제 성분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 더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름 낀다고 보습제를 안 바르게 되면은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해지면서 더 기름기가 많이 끼게 되고,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안에 있는 건조를 채워줬을 때는 서서히 피지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집에서 하는 홈케어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많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습제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세안을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홈케어들은 치료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 변화를 느끼는데도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어떤 적절한 밸런스를 잘 갖춰서 본인에게 맞는 세안 방법을 선택하고 충분하게 보습제 사용을 꾸준하게 잘해준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밸런스가 맞게 되면서 피부에 나오는 트러블도 적어지게 되고 속당김도 줄어들게 되고 피지 분비도 줄어들게 되면서 건강한 피부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보습제의 사용법과 피부 타입에 맞는 어떤 보습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갖고 있는 보습제나 사용하시는 제품들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요즘은 너무 많이 바르는 게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비싸거나 또 너무 이제 유명한 제품들보다는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을 사셔서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보습제를 병원에 가져오셔도 되고 혹은 사진을 찍어 오셔서 물어보시고 적절한 보습제를 사용하시면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